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들을 한번 쭉 이렇게 얼굴 용안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다 밝은 얼굴로 푹 쉬시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밝은 얼굴로 오신 것 같고, 근데 2024년 됐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막 2020년 되면은 막 지구 멸망한다 막 이랬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2024년이고 우리는 또 2025학년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학년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2024학년도를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혼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논술 개강을 저 혼자 했는데 선생님들 얼굴 만나면서 개강하는 건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약간 긴장되고 어제서부터 선생님들한테 무슨 말씀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분 좋게 일단 새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이제 오신 특히나 직강 선생님들은 집에서 한 막 2시간 전서부터 그죠 막 씻고 머리하고 막 옷 입고 막 이러고 전철 타고 막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오신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거 배워가지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물론 지식 같은 거를 이제 전달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면 뭔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에너지 같은 것도 좀 받아가시고 저 사람 저렇게 좀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그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가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강을 또 오래 이렇게 다니시다 보시면은 좀 나중엔 좀 친한 선생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좀 인사도 좀 하시고 친한 선생님 좀 생기시면은 일주일 내내 혼자서 이제 고독하게 이제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선생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공부하면 더 공부가 잘 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옆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사탕도 하나 주시고 고구마 갖고 오셨으면 그런 거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친하게 좀 잘 지내서 좀 화기애애한 훈훈한 그런 직강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강 선생님들도 인강 들으시면서 홈쇼핑 하지 마시고요. 그 쇼핑 막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이제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강 선생님은 또 직강 선생님대로 장점이 있고 인강 선생님은 인강 선생님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일단은 싫으나 좋으나 제가 막 끌고 가죠. 선생님들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가요. 그죠?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럼 막 힘들어하고 막 하지만 오늘 하루만 딱 공부하면 그 다음서부터 계속 복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직강의 장점인 것 같고, 인강 선생님들은 끊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한 시간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강 선생님들이 또 안 좋은 게 또 막 인강 듣다가 막 네이버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그 컴퓨터 그 인터넷 삼매경에 빠지다 보면 한두 시간만 훅 가가지고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강으로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직강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강이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회 하는 중간에 다 마감됐거든요. 그때 막 600명, 800명 막 이래가지고 11층에도 막 강의 열어갖고 이제 영상으로 막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약간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이 적어지고 인강 선생님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런 좀 약간 게 되는데 또 직강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멀리 계시면 또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좋나 안 좋나 누가 열심히 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다 감시가 가능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손뼉 치고 시작할까요? 와! 어색한 손뼉, 어색한 손뼉. 그 다음에 강의 계획하고 지금 프린트 3개 지금 나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 계획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발달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복습 자료예요, 선생님들. 복습 자료. 그래서 복습 자료 사용하신 거 이따가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배지훈의 아테나 유아교육과정에서 유아교육 총론편 정오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정오표 보시고 저 고치실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정오표 또 고치는 것도 재미있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정오표 고치면서 한 번 또 읽게 되니까요. 그래서 책 요거 수정된 거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일단 강의 계획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들? 강의 계획은 일단은 개강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8번 우리가 만날 거예요, 선생님들. 토요일마다.
그런데 그 밑에 시간은 일단은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라고는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 6시는 넘게 아마 끝날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6시 반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많고, 어떨 때는 7시까지 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6시 반 정도가 되면 선생님들 얼굴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에 6시 반 정도면 끝내요, 제가. 아무리 이제 길게 해도. 그래서 7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재는 배지은의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총론편 해서 책을 아마 오늘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 책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개정할 때 또 막 정성 들여서, 그죠? 다 모든 거를 다 좀 아우르면서 한번 넣어볼까 해가 정성 들여서 만든 책이어서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재수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작년 책으로 그대로 쓸 예정이에요. 그다음 특징은 일단은 유아 임용 시험 교육과정 A, B 대비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을 좀 보시면은, 그죠? 책이 이렇게 지금, 그죠? 이거 총론편이잖아요. 총론편에서 총론편 조금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그죠? 양이 좀 약간 많아요. 그죠? 강론편은 조금 더 얇은 게 2권이니까 강론이 더 많긴 하네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총론편은 이만큼인데 얘가 책 보지 않고 그냥 주차별 강의 계획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발달 심리학부터 오늘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발달 심리학을 선생님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뭐 피아제라던가 비고츠키라던가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론을 하고, 2월 10일 날은 설이더라고요, 선생님들. 설이 항상 껴요. 그죠? 1, 2월 달 수업에서는요. 그래서 설 휴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월 17일에는 유아교육 사상사, 놀이지도 유아평가를 하고, 보시면 2월 27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화요일인데요. 이날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 프로그램 수업은 다 계속 토요일이지만 이날만 화요일 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날 좀 스케줄을 좀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하는 수업은 원래는 제가 토요일인데 화요일 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으로 들어가거든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인강으로 제공이 돼요, 직강 선생님들한테도. 그러니까 혹시 화요일 날 일이 있어서 못 온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인강으로 그냥 신청 안 하셔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8일차에서 3월 2일 부모 교육으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는 다시 강론 강의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2월 안에 끝내드리기 위해서 2월 27일 날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총론 강의가 예전에는 한 40%에서 50% 출제 비율을 가졌는데요.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총론이 작년에는 한 25%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총론보다는 강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틀릴 때는 또 총론에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적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 비율이 많아서 더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1, 2월부터 개념을 정립해 두시면 1년 공부가 쉽고요, 선생님들. 이거는 약간 좀 협박성인 것 같아요. 1, 2월에 열심히 하셔야지 1년이 편합니다. 약간 협박성으로 제가 써드렸고, 그다음에 2023학년도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이해 중심으로 쉽고 상세하게 강의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가 이해 중심 강의였었는데요. 조금 더 이해 중심으로 해볼까? 물론 이제 좀 한정된 강의 시간이라서 더 이상 뭐 많이 더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선생님들의 시각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저의 어떤 발문이라고 할까요? 저의 어떤 핵심을 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교재가 워크북이라고 있는데요. 워크북이 예전에 개정되기 전 책의 워크북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어디에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근데 이 워크북은 개정 전 워크북이니까 이 워크북의 내용이 제가 프린트로 드리는 요 확인 문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크북 책을 굳이 안 사셔도 되는 거예요. 확인 문제는 지금 요거 개정된 걸 반영해서 문제를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개정, 아테나 교육과정에 맞는 복습용 확인 문제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회차 잠깐 오시겠어요, 선생님들? 그 OT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3회차에서 지금 발달 심리가 1회, 2회, 3회에서 되게 길게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그 발달 심리만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요. 발달 심리학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 강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들. 강론에서 유아 사회교육이 있거든요. 사회교육이 있어요. 유아 사회교육이 있는데 유아 사회교육이 사실은 사회교육만 들어가서 사회교육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게 사회잖아요, 선생님들. 지리라던가 역사라던가 이게 이제 사회교육이 되는데 유아 사회교육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요 안에다가 유아 사회정서 발달이라는 거를 앞에다가 내용을 넣고서 그 다음에 사회교육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요 유아 사회정서 발달 요 부분은 사실은 발달 심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발달 심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총론에서 하거든요, 선생님들. 총론반에서 하고 있어서 발달 심리학이 좀 더 긴 거예요, 선생님들. 길어요. 그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책을 만약 보시면은 책 잠깐 오실까요, 선생님들? 이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책에서 발달 심리학에서 그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잠깐 오시면요. 6페이지, 7페이지에서 그 7페이지에서 그 지능의 발달 있죠, 선생님들. 지능의 발달. 거기까지가 다른 책에서는 아마 발달 심리학으로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자아 개념리 성역할 발달서부터 12장에 있는 도덕성 발달과 지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부분이 이거 유아 사회 정서 발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강론에서 다루지 않고 총론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총론반 때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강론에서 공부할 거고 총론을 당겨서 공부를 하시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강론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양이 줄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하는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땡겨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반에서는 얘를 강의하지 않아요. 저는요. 요거 강론반 시작할 때도 다시 설명드릴 텐데 총론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강의 계획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다반적성 연습 일반 요거는 이제 제가 태블릿 강의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 개강을 했고요, 선생님들. 3페이지로 와보세요. 3페이지로 오시면은 거기 학원 이용 안내라고 제가 상세하게 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보시면 결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결석 무슨 일 있어가 막 결혼식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토요일날 또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강의한 이후로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좀 좋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어떨 때도 아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결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4주당 1회 무료 인터넷 보강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무료로 내가 신청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결석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결석을 나 한 번도 안 했다, 나 결석 안 하고 했다 한다면 그래도 2회는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결석 안 한 선생님들도 2번은 무료 인터넷 보강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셔갖고 나 복습하면서 한 번 더 강의 듣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린트는 학원에서 오늘처럼 수업 시간 전 배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결석을 하면은 프린트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그 5층에 내려가셔가지고 프린트를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5층에 가셔갖고 나 지난 시간에 결석했는데 지난 시간 프린트 혹시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받아오시면 돼요. 네, 학원에서 전주 거는 프린트를 보관하고 있는데 전전주 거는 보관 안 하고 있거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주 정도 빠진 거는 달라고 하시고 한 2주 정도나 내가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인터넷으로 출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결석했을 때 문제잖아요. 결석 안 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후 질문, 뭐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다 끝나고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쉬는 시간에는 질문은 안 받을게요, 선생님들. 그죠? 쉬는 시간 질문 받으면 쉬는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선생님들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말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는 후에 오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수업 내용에 좀 이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선생님 미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 것 같다 이러면은 그때는 쉬는 시간에 달려 나오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 이거 이상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머 그랬어요? 이러면서 다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틀릴 일은 거의 없는데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냉난방 때문에, 그 4번 보세요. 냉난방 때문에 선생님들 생각이 다 다를 때가 있어. 어떤 선생님 춥다, 어떤 선생님 덥다 막 이러시는데, 그 냉난방의 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한테. 제가 더우면 더운 거예요. 제가 추우면 추운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너무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선생님들은 조교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조금 수정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난방기구가 있으니까 난방기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면 좀 시원하고, 난방기구 가까이 있으면 좀 따뜻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중간에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그냥 30분만 점심 시간 드리고 그냥 먹을 걸 싸갖고 오셔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드세요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점심 식사를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교실에서는 드시지 않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물함, 6번의 사물함은 이제 책이 항상 많고 여기다 뭐 두고 다니고 싶다 그럼 사물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유료예요, 선생님들. 한 5천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료다.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보세요. 인터넷 강의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 강의를 너무 막 직강 끝나고 바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강 끝나고 다음 정도로 듣는 걸로 계획을 계속 짜시면은 아주 편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일요일 날 내가 듣고 싶다 이러면은 약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어떨 때는 학원에서 빨리 올려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늦게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어떻게 일이 있어가지고 앞부분은 올려주는데 뒷부분은 안 올려주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답답하시잖아요. 계획에 막 차질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토요일 날 강의다, 그럼 나는 월요일 날 들어야지, 나는 화요일 날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미뤄 갖고 들으시면은 인터넷 강의도 아주 수월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 강의를 할 때 프린트를 수정이라고 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출력을 받았는데 또 올라왔다,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직강 강의를 하면서 오타가 생긴 거를 다시 수정해서 올린 거라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같이 인강 선생님도 들으시면서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 올라가는 프린트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인강 선생님들은. 대신에 인강 선생님들이 정말 새로 출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문자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다음에야 내가 한번 출력하면 그걸로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인터넷 강의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개강도 내가 개강 신청도 안 했는데 막 개강이 돼요. 저희 학원이 약간 그런 시스템이고 빨리 들어라 이러면서 막 개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잘 쓰시고 있다가 홀딩을 좀 하시면서, 내가 좀 일이 있다 그럼 홀딩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빠짐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 장점이 있잖아요. 하루에 다 몰아서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강 정도 듣고 복습하고 1, 2강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인강은 쫓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4페이지로 오실까요? 공지 및 질문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요 공지는 강의, 문자, 샘플러스 홈페이지나 제 카페, 배지훈 임용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에서를 이용해서 알립니다. 학원 문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문자 안 받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문자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막 휴강한다 그럼 휴강 문자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고 막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동의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반드시 문자 동의를 해놓으세요. 학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1:1 상담 코너나 아니면 학원에 전화하시면 돼요. 선생님 문의가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학원 운영과 관련된 거는 뭐 프린트가 어떻게 됩니까? 라든가, 그다음에 이 강의가 여기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학원에다 물어보시면 되고, 배지훈 임용 카페에서는 그냥 내용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 내용만. 왜냐하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임용 카페에 올려주셔도 저도 학원에다가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학원에다가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은 배지훈 임용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보세요.
뒤에가 중요해요. 모든 질문에 강사가 답을 다 달아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페는 수험생분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는 곳이다. 일단 이게 주된 목적이고, 저는 그중에서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만 간단하게 개입을 해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카페에 좀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모두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강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카페에서 이런 질문 올라오는데 이거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카페 질문에 하나하나 제가 다 답을 달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답을 막 이렇게 달아드려도 이렇게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답 들으시는 선생님들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서로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도 어떤 선생님들 막 진짜 잘 달아주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질문 올라오면 막 선생님 막 찾아가지고 막 답 달고 하면서 공부가 더 많이 됐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들도 답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4번을 보세요. 제 개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4735-4490이에요. 선생님들 뒤에가 4490 해서 메모리를 해두셨다가 무슨 급한 일 있으면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나 카톡은 저한테 뭔가 급한 일 있을 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선생님 학원에 불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문자로 보내시는데, 그 외에 저한테 상담하거나 하는 거는 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메일이나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페에 무슨 배샘과 차 한 잔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직강 선생님들도 장점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상담이나 공부 계획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은 조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조교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이렇게 예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저 선생님한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릴게요. 2번을 보실까요? 배지훈 이명 카페 배생과 차 한 잔 게시판에도 상담 내용을 올려주셔도 돼요. 검색창에 고민거리를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질문 답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초수인데요, 4시간밖에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거 이제 질문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셔도 되지만은 카페에다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카페에는 막 재수 선생님, 삼수 선생님, 사수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더 좋은 조언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공부 고민 같은 거 올려주시면 또 막 정성스럽게 다 달아주시니까 그런 고민은 저보다는 카페에다 올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배지훈 임용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자료실에 많은 장학 자료가 있는데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장학 자료까지 다운 받으시면서 활용하시는 부지런한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궁금하다 하는 선생님들은 찾아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웬만큼 제가 중요한 거는 다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장학 자료고 뭐고 다 해드리니까 수업 계속 따라오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을 보세요. 학원 수험생분들도 자주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이런 어떤 공지 같은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 질문이나 답 같은 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페이지로 오실까요, 선생님들? 연간 강의 계획은 제가 아마 설명회 때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요. 그래서 1, 2월하고 3, 4월에 목표가 있어요, 선생님들. 일단 1, 2월에 목표가 있어요. 1, 2월의 목표는 물론 1, 2월, 3, 4월의 공통 목표는 이론 강의를 공부하는 거죠, 선생님들. 이론의 내용을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담아 놓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요리,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요리 재료를 담는 것처럼 1, 2월, 3, 5월은 담는 거예요. 그 요리 재료를 담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반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반이 있죠. 3, 5월도 마찬가지로 강론반에서 그 내용을 담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직 논술반에서는 이제 쓰기 연습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강론반에서 제가 강론반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교재에서
여기 보시면 2019 배지훈의 누리 해설이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 누리 해설이 우리 그 해설서하고 이해자료, 실행자료를 제가 묶어놓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약간 표지가 이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 공부하기 편하시게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강론반 때 누리 과정을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론만 교재가 2개예요. 그래서 강론편 책하고 그 다음에 요 누리 해설 책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누리 해설 요 책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근데 이렇게 쭉 설명해드리면은 이렇게 기억에 좀 잘 안 남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외우는, 제가 이제 암기를 시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시켜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정 누리과정 총정리 문제집 해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그 누리과정을 좀 암기하실 수 있게끔 쉬운 문제들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꽤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누리과정 총정리 문제집만 돌렸다 그래도 맞았더라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니까 요게 이제 거기 3, 5월에 누리과정 문제풀이 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누리과정 문제풀이반. 그러니까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은 같이 3, 5월에 하셔도 되고 6, 8월에 하셔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 2월에 일단은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공부 루틴을 만드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공부 루틴을 만든다.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하루에 막 4시간씩, 6시간씩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그죠? 막 이렇게 혼자 그 시간을 계속 보내는 이런 경험을 아마 좀 너무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갑자기 또 그렇게 앉아갖고 하려면은 뭔가 이상해요. 내 몸이 잘 안 따르고 머리도 안 따르고 뭐 잡생각도 들고 막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틴을 좀 만드는 게 1에서 2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1, 2월에도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이게 좀 장기 마라톤이잖아요. 바로 공부하고 바로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일은 11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지치거나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 2월은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선생님들. 3월서부터 공부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에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일찍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3, 5월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갑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좀 체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1, 2월 선생님들은 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월 선생님들은 너무 처음서부터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앉아 있는 거 연습을 한다. 앉아 있어서 책 읽는 연습을 한다. 주의 집중하면서 주의 집중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처음에는 내가 주의 집중 되게 안 된다 그러면은 15분 동안 주의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30분 동안 하는 거, 1시간 동안 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1시간 반 정도 주의 집중하는 거 연습을 하면은,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이 정도 하면은 수험생으로서 매우 훌륭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1시간 반 정도 주의 집중하는 게 맨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늘리는 거를 일단 1, 2월에 내가 자세를 만들어 놓는다.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공부를 하는 게 머릿속에 사실은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참 죄송하게도 공부를 해도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지금 머리 뇌 구조가 공부 구조가 아니거든요. 공부 뇌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재수하는 선생님은 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나 초선 선생님들은, 초선 선생님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초선 선생님들은 넣어도 이게 안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뇌를 만드는 게 1, 2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 5월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좀 더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한 30분 정도 읽어봐야지 이해됐던 게 이제 한 15분만 읽어봐도 이해되고 약간 그렇게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5월 달 가도 속도가 안 빨라지는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 그래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1, 2월에서 3, 5월은 선생님들의 공부 체력을, 그죠? 끌어올려서 우리가 고3 때 체력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고3 학생들 막 앉아갖고 막 2시간, 3시간 막 앉아갖고 막 공부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려서 공부 효율을 늘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6, 8월서부터 공부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엄청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 할수록 쏙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1, 2월하고 3, 4월에 막 책 봤는데 보고 한 장 보고 뒤돌아 잊어버려요. 나 왜 잊어버려? 이러면서 또 막 나 돌인가? 이러면서 막 에라 모르겠다. 친구나 만나자. 이러면 막 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공부 루틴도 안 만들어지고 공부 뇌가 계속 안 만들어지려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지려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공부했는데 뒤돌아서서 잊어버렸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내가 지금 뇌가 안 만들어져서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해서 다시 뇌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나와의 싸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막 재수하는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초수 선생님이든 1, 2월서부터 막 의욕이 너무 막 끌어올리셔가지고 1, 2월에 내가 다 외워버릴 거야. 그냥 고심은 하지도 않는데 제가 수업 나가지도 않는데 고심은 다 외워버릴 거야. 막 뭐 기출문제 다 볼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약간 한계가 오셔가지고 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어떤 한데 좀 약간 정체된다. 점수가 정체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 공부 근육을 다지는 거를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공부 근육을 한번 다지는 걸 연습을 해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교육과정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최근에 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4시간 정도만. 그 다음에 좀 더 늘려가지고 1, 2월 끝날 때는 한 6시간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6시간. 그죠? 6시간 정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3, 5월에도 한 6시간 매일매일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6시간 정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6, 8월 때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뭐 8시간도 괜찮고. 나중에 막 10시간도 가거든요. 9, 10월에 막 급해지면 10시간도 되는데 10시간 앉아 있어도 될 만큼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그거를 1, 2월에 만들어 놓는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복습을 하시면은 강의 시간에는 와 저런 거구나 했는데 복습할 때는 하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복습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길어지는데 나중에 좀 공부 체력이 생기면은 강의 시간에 자동으로 그냥 기억이 되고 암기가 되면서 복습 시간도 되게 짧아지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이 돼야 합격까지 가는 거죠. 그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한 번 봤는데 뒤돌아 잊어버리게 되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차곡차곡 내 실력을 쌓아 나간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급하게 하지는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천천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1, 2월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4시간밖에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운동을 좀 하시거나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책도 좀 보시고, 그죠? 우리 여러 가지 대학교 때 봤었던 전공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누리 포털도 보여드렸죠. 이제 아이누리 포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가 있나도 좀 보시고, 약간 그거 노는 시간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거를 좀 하시면서. 하나만 해서 이게 합격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다양하게 선생님들께서 능력이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 이걸로 막 합격하려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능력을 좀 키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3, 4월은 내용을 늘리는 기간이에요. 막 늘려요. 계속 장바구니가 계속 커져요. 6, 8월에는 장바구니를 더 이상 키우지는 않아요. 키우진 않고 1, 2월 1에서 5월까지 장바구니가 계속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나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5개월 동안 공부하려니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장바구니 양이 늘어나는데 6, 8월에는 그것을 복습하는 기간이에요. 선생님 한 번 더 복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총론반 때, 강론반 때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6, 8월에 어차피 다 복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렵거나 내가 좀 버거웠다 하는 건 좀 넘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좌절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6, 8월은 내가 앞에 이론 공부한 거를 다시 복습하는 그런 과정이다. 복습하면서 이제 안착을 시키는 거죠. 내가 암기하면서. 또 1, 2월, 3, 5월에서는 암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다 잊어버려져요. 하지만은 6, 8월 되면은 암기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밀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밀어놔면은 암기 같은 걸
밀어놓으면은 이때는 1, 2월, 3월 때는 뭐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냐? 논술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이랑 답안 작성하는 거는 빠른 시간에 얘가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를 조금 더 보시면서 1월에서 5월까지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암기는 6, 8월에 하니까 1월에서 5월은 암기하면 안 되나요?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암기가 되는 건 암기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걸 밀어놓으라는 거지. 암기하면서 가면 좋죠, 선생님들. 그래서 굵직굵직한 거 좋은 거 다 암기하시는데 안 된다, 시간 동안 내가 다 못한다라는 거는 6, 8월로 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6, 8월에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를 하면서 복습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좀 상세하게 조금 더 살을 붙여드리는 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살을 붙여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가 있죠. 주만 할게요. 주는 집이잖아요. 근데 집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죠? 주택도 있고 뭐도 있죠? 빌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반지하도 있어요. 저는 다 살아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릴 때 주택 살다가 빌라 살다가 또 공부할 때는 반지하도 살다가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살아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은 3에서 5월은 이걸 공부해요. 3에서 5월은 주가 있는데 주의 종류는 주택, 빌라, 아파트, 반지하.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막 설명드리죠. 선생님들 이거 외우는 게 주택, 빌라, 아파트, 반지하 이게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5, 6월 되면 6, 8월 되면 주택도 좀 종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좀 약간은 더 종류가 있잖아요. 자세한 종류,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것도 있고, 농가주택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도시에 있는 그런 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 8월은 이 주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세분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은 추가된다. 하지만은 3, 5월 때 이 주택에 대해서 잘 공부를, 주택의 특징, 아파트와는 다른 특징, 그다음에 이런 빌라와는 다른 특징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그러면은 주택은 어떤 거다라는 게 있으면 뒤에 나중에 6, 8월 때 그 주택에 좀 더 세부적인 걸 붙여드려도 이해가 더 잘 되시거든요. 근데 3, 5월 때 이게 잘 안 됐다, 주택하고 아파트를 잘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주택의 특징을 더 설명드리면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월 때는 일단은 요거의 구분을 제가 해드리는데 3월 때 공부하는 걸 더 정확하게 해놓으신다. 그다음에 우리 6, 8월 때는 속도가 높아지잖아요. 암기의 속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질 때 좀 더 세분돼서 하는 거를 그때그때 흡수한다. 이런 작전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때 그렇게 양이 물론 많습니다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러지만 제가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좀 약간 욕심 있는 선생님들은 6, 8월에 이거를 다 3, 5월에 주세요. 선생님 이거 다 그냥 3월에 다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이것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세요. 얘가 안 되니까 이게 버거운 거거든요. 얘가 잘 되면은 얘가 안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되면 얘가 잘 되어져 있으면 안 버거워요. 근데 안 되어 있으면 얘가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어져 있으면서 선생님 이것까지 주세요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나는 얘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배준 선생님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강론서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찾아가지고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것만 복습을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따라오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 8월을 가시면은 다시 오세요.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에서 복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좀 붙여드린다. 약간의 그 자세한 거, 새로운 거 붙여드린다. 하지만은 시험 범위는 보세요. 시험 범위는 기출에 나올, 그러니까 그 실전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거예요. 3, 5월에 배운 게 더 훨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자세한 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좀 더 그 확률이 좀 떨어져요. 확률이 떨어지는데 대신에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85% 나오면 여기서 한 15%는 아닌데 한 10%? 10%도 아니고 한 8% 정도 나와요. 선생님들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떨어지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얘는 확률이 많은데 양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잡전을 세울 때, 우리 합격 잡전을 세울 때는 확률이 많으면서 적은 거 이거부터 먼저 다 섭렵을 한 다음에 그다음 얘가 다 되면 그다음에 확률은 좀 낮지만은 여기까지 뻗어 나가면 좋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6, 8월에 그래서 총정리 문제풀이는 약간 복습 과정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프 모의고사반은 이제 6, 8월 때 좀 실전 문제를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요구가 있어서 제가 격주로 하프 모의고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전 문제를 조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6, 8월에 27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에서 복습하면서 그 진도하고 똑같이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을 기출문제 푸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는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공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2월, 3월에는 기출문제를 살짝만 보고 기출문제 본격적으로는 6, 8월에 총정리 문제풀이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저는 아마 수험생이라면 기출문제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게 단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유아교육 과정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야 잘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먼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5월까지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을 정교해 나가면서 27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을 푸시면 좋겠다. 근데 대신에 27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도 이게 태블릿 PC 강의거든요. 작년에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올해 것만 아직 추가는 안 해드렸는데 올해 것만 추가해서 또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찍어놓은 강의라서 나는 만약에 1, 2월서부터 기출문제를 좀 보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은 빨리 오고 개강하셔가지고 들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은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냥 나중에 볼 것 같아요. 나중에 수업을 듣는 거는 6, 8월에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교재는 좀 사셔가지고 교재도 이거 그 개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엄청 두껍죠, 선생님들. 근데 글씨 엄청 커요. 그래서 엄청 커요, 선생님들. 그래서 부담은 안 가지실 텐데 이 기출문제 책은 일단 사셔가지고 먼저 사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눈으로 좀 보면서 확인하셔도 돼요. 하지만 수업은 6, 8월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기출문제는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이거 뭐야 이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모든 문제가 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6페이지로 오세요. 6페이지에서는 이제 9월, 10월, 11월이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그죠? 9월, 10월이. 이때 이때 공부 질이 어떻냐에 따라서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가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보니까 1, 2월에 열심히 한 선생님들은 3, 4월에 열심히 돼요. 3, 4월에 열심히 한 사람은 5, 6월에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누적돼서 열심히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약하셔갖고 1, 2월에 막 공부 안 하시면 3, 4월에도 안 해요. 에이, 나 이미 버린 몸 이러면서 막 3, 4월에도 막 안 해요. 아유, 안 했는데 계속 안 할까 막 이렇게 막 마음은 불안한데 막 놀거든요. 그러다가 5, 6월 되면 막 후회하면서 아유, 이러니까 안 됐지 나 이제 안 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1년이 그냥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하면 끝에도 잘할 수 있다. 나 처음부터 꾸준히 잘해오면 9, 10월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선생님들. 자신감 생겨서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이런 문제 못 풀까 봐 약간 그렇게 자신감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도 더 잘 풀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때는 막 10시간씩 공부해도 피곤하지도 않다고 막 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지금 막 4시간도 힘든데 이때 막 10시간 막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체력이나 혹은 뇌의 어떤 근육을 많이 끌어올리시는 게 1년 동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는 새로운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 기존에서 공부했던 거를 제 응용 문제식으로 들여서 실전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에서 점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반 점수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하는 선생님도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내가 임했을 때 어떤 식의 작전을 쓸 것인가 이거를 연습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전 모의고사 반이 조금 문제가 적다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연도별 변형 기출문제 분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변형도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건 책이 엄청 크죠.
그래서 거의 기출 문제 크기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 푸는 그런 감각 좀 키우시라고 크게 일부러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도별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연도별을 9, 10월에 했더니 좀 모자랐다라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6, 8월에 연도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책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 아까 총론반 해드렸고 얘는 강론반 책이에요, 선생님들. 강론은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얇은 거 2개로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3, 5월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다 조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책 많이 내는 거를 좀 약간 혐오하는 그런 강사거든요. 그냥 딱 그냥 총론, 강론 책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많이 생겼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보는데 다 책이 다 쓸모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책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제 하나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다 설명드렸네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7페이지로 오실까요? 7페이지로 오시면은 제가 2024년 11월 9일까지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요거 드렸는데 약속을 잘 지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물론 막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지식을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성향이나 자세를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수험생인 나 가로는 선생님 성함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성함. 저는 이름 배지윤이니까 배지윤이를 잘 안다.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인지 능력이 어떠한가? 내가 얼마큼 해야 외울 수 있는가? 시간이 얼마큼 드나? 아니면 거기까지 외울 때에 나의 집중력은 어떠한가? 한 10분 정도 집중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집중해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지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뀌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처음에 요리하는 사람이 저도 요리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하려면 막 네이버 찾아가지고 레시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야 쓸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어머니들 막 10년 동안 막 요리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거 분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쉬워, 요리 너무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마늘 하나 썰기도 힘든데 나중에 눈 감고도 막 이렇게 하고 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고 정서 인식 및 조절.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기분인가. 왜냐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뭐 도 닦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게. 그래서 뭐 유치원 다니시던 선생님들은 그죠?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막 동료들끼리 막 어울려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막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는 조용한 이제 책상 앞에서 나 혼자 이제 하려니까 엄청 그것도 좀 도 닦는 힘든 수행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정서 인식 및 조절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신체 능력 및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해서 운동을 좀 계속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시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합격을 빨리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합격을 좀 나중에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죠? 근데 제가 막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게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아우, 이 선생님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 너무 착한 선생님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똑똑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안 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한 4수 정도 되면 이제 정신 차리셔서 합격한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오실 때나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막 머리도 맨날 산발이고 막 산발이에요. 그다음에 얼굴도 막 뭐가 많이 나 있어요. 막 많이 나 있고 눈도 막 침침하고 막 뭐 이러는데 마음은 이제 비단결처럼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셨는데 막 그렇게 와갖고 막 재수해서 또 떨어지셔가지고 오셔갖고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취직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1년만 더 해보세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점점점 그 다음서부터 3수하고 4수 할 때 조금씩 바뀌는데 제일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자아 존중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막 이렇게 안 되셨을 때 제가 선생님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아 존중감이 엄청 낮은 상태였는데 점점 이상하게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더니만은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얼굴도 맑아지고 눈빛도 막 이렇게 초롱초롱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합격 떡 하셔가지고 지금 유치원에서 막 날아다니시거든요. 인정 너무 잘 받고 막 날아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아 존중감이 좀 낮다 그러면은 자아 존중감 좀 끌어올리시면서 내가 못돼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돼서 생각하시고 장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러워하고 막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뭐 이게 아니라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네. 저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도 저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 너무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2번을 보세요. 매일 하루 6시간씩 공부해요. 4시간씩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4시간부터 시작하고 난 3시간도 힘들다 그러면 3시간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일주일에 한 1일만 쉬는 날 있습니다. 일요일 날 하루는 쉬셔도 될 것 같고, 강의 듣는 시간도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약 7시간 동안 저랑 강의 공부하셨으면 7시간 동안 이제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를. 그다음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아침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도 돼요. 5시간 공부할 때, 그죠? 근데 5시간을 연달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시간 하고, 그다음 조금 쉬었다가 오후나 저녁 때 또 3시간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다음 공부의 시작은 쓰기 20분으로 시작한다. 일단 20분이든 10분이든 쓰기부터 시작하시는데 쓰는 거를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필사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항상. 그래서 뭐 그 누리과정을 필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그 아테나 내용 있잖아요. 아테나 내용의 일부를 필사하거나 그래서 딱 이제 공부해서 앉았으면은 흰 종이에다가 선생님 필사하랬지. 그래서 필사만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착 가라앉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분이 좀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은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잠 줄여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7시간 이상은 잔다. 그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뭐 어디 도서관을 간다 그러면 도서관 가면서 오면서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버스 타지 않고 이제 그런 걷는 거,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조금 한 10분 정도 걷는 거, 아니면 제자리 뛰기 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간관계는 아마 많이 끊으셔야 될 거예요. 인간관계를 얼마큼 끊느냐가 합격의 그 속도를 가름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야, 내가 공부하니까 이제 그만 놀아야 돼 이러면서 인간관계 끊고요. 근데 가족도 이제 끊으세요, 선생님들. 가족도 이렇게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우리를 무슨 백수로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 있으면 네가 와서 한번 해와라 막 이러면은 그거 막 쫓아다니면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장인처럼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결정되면 그 시간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딱 해서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나중에 다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놀기도 잘하시고, 감정은 감정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부정적 감정보다는 좀 긍정적 감정을 계속 가지시면서 그렇게 해야 자아 존중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 생각하면 저한테 섭섭했었던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했었던 선후배 친구도 있고 막 이래서 또 문득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생각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때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고 지금 그 생각해봤자 지금 내 기분만 나빠지고 그다음에 내 머리만 나빠지거든요. 부정적 생각하면 머리 나빠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다른 이따 점심 때 뭐 먹지? 막 이러면서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셔가지고 아니면 합격하면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비타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미네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특히나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를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무엇이든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사랑의 마음이 강력한 힘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들이 막 자동차도 들잖아요. 애가 막 깔리려고 그러면 우악 해갖고 엄청난 힘을 내는 것처럼 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뭐 종교든 뭐 반려동물이건 책이든 사람이건 그 옆에다 이제 배지윤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가 재밌어지잖아요. 공부하는 선생님 꼴보기 싫어지면은 책도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뭐 저 사랑해 주세요 막 이거라기보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죠? 저한테 조금 약간 좋은 감정 가지시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만 쉬다가 발달 심리학서부터 오늘 진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